보실게요.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자, 먼저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자.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비용이다. 매출액은 수익이다. 그러면 재고 상품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자동 조정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첫째, 21년도 말에 재고자산 만 원을 과대평가했대. 그럼 뭐 착오에 의했던 간에 뭘 과대평가를 했대요. 그럼 과대평가했다. 그 21년은 기초 재고가 없다고 치고 기말 재고가 만 원이 늘어나면 원래 매출 원가가 있는데 기말 재고를 많이 계산한 바람에 기말 재고액을 빼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 안 줄어? 줄지. 원가가 줄게 나타나지, 만 원. 정상 금액보다. 그럼 매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판매 가격은 매출액에서 빼야 될 매출 원가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뭐예요? 과대 계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고액이 많아지면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그로 인한 잉여금이 뭐예요? 과대 계상된다. 합이 2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기말에 커진다 이거지. 이익을 가지고 잉여금 보내주니까 보내줄 잉여금이 커진다. 그럼 정리하자. 재고자산의 과대는 올해 이익을 뭐예요? 가공이익을 확대시킨다. 이익이 커진다. 그럼 이제 이 기말의 재고자산 만 원이 과대 계상된 것이 내년에 무슨 재고자산이 된다? 기초가 되겠지, 기초. 그럼 기초는 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 더 추가로 발생했으니 그 다음 연도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연도 매출 원가. 그 다음 연도 매출 원가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매출 원가가 기초가 커졌으니 만 원이 커졌으니 매출 원가가 뭐 많이 발생하고 그 매출 원가가 더 만 원만큼 늘어났으니 매출액에서 빼야 될 원가가 더 늘어났으니 당연히 매출 이익이 뭐다? 당기 순이익이 뭐예요? 과소, 즉 과소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여기에서 이제 과소가 되면 잉여금도 이제 과소로 나타나겠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기말 재고 자산 자체가 왜 기말 잉여금은 이렇게 됐냐고요? 만 원이 과대되고 여기서 과소됐으니까 똔똔이 맞아졌다 이 소리예요. 내면은 맞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까지 갈 것 없이 이 자리에 현장에서 여기서 종결이 돼서 끝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정리를 잘할 것이 작년에 과대된 기말 재고는 작년에 이익으로 많이 과대가 됐지만 이것이 기초가 넘어옴으로써 매출 원가가 올해는 뭐 기초가 커졌으니까 매출 원가가 커지므로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수익을 줄인다 안 줄인다? 줄인다. 그러면 결국 1년 지나고 2년 딱 지나니까 똔똔이 맞아져 안 맞아져? 안 맞아져? 딱 맞아지지. 이걸 자동 조정. 다시 무슨 조정? 자동 조정이에요, 자동 조정.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1년 참다 그냥 자동 조정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2년 말에 가서는 자동 상쇄됐으니까 바로 뭐 오류 수정 분기 없이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 조정 돼버렸으니까.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조금은 신뢰성은 좀 상실되더라도 2년치를 두고 보면 그래도 신뢰성은 뭐예요?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고 성급 비용에 대해서 오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보험료 2만 원을 21년 말에 지급하면서 22년도 보험료 2만 원을
21년 말에 지급하면서 21년도의 비용을 다 떨어버린 거예요. 떨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떨어버린 거예요. 2만 원을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단기 보험료를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건데 올해 잡았으니 보험료가 뭐가 되고 과세되고 과도되고 과소 과대. 원래 2만 원을 올해 연말에 올해 결산 연말에 지급하면서 올해 경비로 떨어버린 거예요. 내년 건데. 그러면 올해 안보험료가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보험료가 올해 걸로 들어왔으니 비용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죠.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당기 순이익은 뭐가 된다? 과소. 잉여금도 뭐예요? 과소. 그럼 기말에 성급보험료 해야 될 자산을 처리할 것을 안 했으니 바로 성급보험료가 얼마예요? 2만 원이 줄게 되겠죠. 자산이 안 생겨버리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내년 가면 어떻게 될까? 내년 가면은 보험료 어차피 올해 준 건 보험회사에서는 더 달라 그러진 않잖아요. 어차피 2만 원은 바로 성급된 거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1년치 다 안 받아가겠죠. 그럼 잔액을 지급했는데 그럼 잔액을 지급했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덜 들어갔겠지. 그럼 올해 장부는 22년 장부는 보험료가 과소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뭐가 되고 과소됐대? 과대가 되므로 그럼 과소, 과대 이렇게 해서 똥똥 맞아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잉여금도 뭐냐? 과대 계상됐기 때문에 잉여금도 2만 원이 과대 계상이 되면서 과소, 과대 계산은 0, 제로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급 비용 가지고 한번 해봤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잘 봐요. 단기 순이익의 변화 현상.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비자동 조정 오류.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회계 처리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상되지 않아서 오류 수정 붕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 조정했으면 1년 첫 해는 잘못해도 두 번째 자동 됐으니까 뭐 넘어가도 이 회계 연도로 볼 때는 뭐 평균 맞아가지만 이건 안 맞아 나가는 것들이 이건 안 맞아. 완전히 뜯어 고쳐줘야 돼. 그럼 주로 뭐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감가상각비 오류, 예상 오류.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분류를 오류해가지고 아니 자산의 원가해야 될 것을 경비로 떨어버리거나 경비로 떨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으면 그 영향은 계속 가는 것이지 조정이 안 돼. 조정이 안 돼. 끝까지 가버린 거야. 이거. 그럼 볼까요? 21년도에 하나 예를 든다면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했다. 덜 잡은 거야. 덜 잡은 거야. 그럼 올해 덜 잡았다고 내년에 많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똑같은데. 그럼 정액법으로 10만 원씩 감가상각 할 건데 네? 잘못 착오해가지고 12만 원 적어버린 거 올해. 그럼 내년에 가서는 뭐 정액법 해보니까 10만 원이 맞아. 그럼 10만 원 또 쓴다고 이렇게. 그럼 작년에 잘못된 것이 차후년도가에서 상쇄돼 안 돼?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뒤끝 장렬해, 뒤끝. 그럼 한마디로 이 회계 연도에 잘못됐더라도 다음 연도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건 뒤끝이 깔끔한 거고 끝까지 남고 이를 악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지. 그럼 감가상각비가 1년도에 과소했다면 비용이 덜 들어갔네. 그럼 누계액도 적어지겠지. 감가상 누계액. 10,000원 쓸 것을 만약에 8,000원을 썼다 그러면 2,000원이 덜 들어갔잖아. 비용 적어지고. 그로 인하여 비용이 적어진 바람에 괜히 쉴 데 없이 단기 순이익만 2,000원 늘렸고.
또 잉여금만 2,000원 늘렸고. 과대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년이 지나갔어.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2,000원 과속 예상된 거. 내년에 바로 잡으면 또 올라가겠지. 하지만 이미 요 2,000원 단기 순이익의 변화는 바로 기말 잉여금은 계속 나타나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잘못 계상했을 땐 내년에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계속 여운이 남게 되는 것이다. 과속 계상으로 인한 효과가 상쇄가 안 된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럼 이런 것은 발견한 연도에 소급 수정하는 것을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조정하라. 그럼 이제 정리할 건 딱 하나. 이런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자동 조정 안 되니까 회계 수정을 다시 한다, 안 한다? 한다. 수정 분개하고 자동 조정 오류는 이미 자동으로 끝났으니까 괜히 뒤집어서 뭐예요? 해봤자 말짱 결국은 도로묵이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다. 처리 방법. 원칙. 회계 변경은 이제 잘 보세요. 회계 정책이 바뀔 때는 원칙은 정책이니까 소급법을 하고 그다음에 예외.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소급 전진법을 해달라. 전진법이다. 전진. 그다음 추정 변경. 여기 잘 보세요. 추정 변경은 예외 없어요. 추정 변경은 무조건 뭐 한다? 전진. 앞으로 전진. 그다음 오류 수정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급 적용해야지. 그래서 오로지 원칙 예외를 벗어나서 추정 변경은 오로지 앞으로 밀고 나가라. 무슨 법이다? 전진법. 앞으로. 회계 변경이나 회계 중에서 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은 소급법이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는 전진도 가겠지만 일단은 그리 하라. 자, 1번서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에 관한 우리나라 회계 규정을 물어본 거예요. 자, 정액에서 정률법으로 바뀌는 것은 왜 바뀌는가? 사용의 효율성, 그 다음에 경제적 진보화 등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추정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안에 또 뭐예요? 추정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무슨 변경이다? 추정 변경으로 보라. 또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또 추정치 당연히 변경이다. 회계 추정이 바뀔 때는 아까 이제 추정은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잘하라. 전진한다, 후진한다. 전진. 올해서부터 전진해라. 단기 이후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걸로 하라.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을 변경할 때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 변경은 소급해서 가니까 소급 적용하니까 작년도 거를 건드려야 될 텐데 이미 보고된 재무제표는 건들 수 없고 작년도에 넘어온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그 잉여금에서 아까 빼거나 더한다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단기 순이익에 반영 이게 잘못됐어. 정책 변경은 소급할 때 작년 잉여금을 건들 수밖에 없다. 작년에 넘어온 올해 넘어온 잉여금. 그 다음에 바로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구분이 곤란할 때는 거기 두 개 다 양쪽 다 들어간 것 같다 할 때는 구분이 곤란할 때는 일단은 뭘로 가는 게 좋다? 추정 쪽으로 해서 전진 처리하라 이 말. 그럼 네 번째가 회계의 정책 변경은 4번이 답인데 누적된 효과는
무슨 잉여금에서 2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을 시켜라. 작년도를 건들 수 있는 건 넘어온 잉여금 가지고 수정해야지. 단기 손익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볼까요?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뭔가 아리송하게 바뀌는 추정 변경이죠. 원가가 취득원가 10%에서 잔존가 5% 변경됐다. 당연히 이것은 무슨 변경에? 추정 변경. 5년 내용 연수 바뀌는 것도 추정치.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정률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꾸는 것?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추정이 좀 아리까리하지만 추정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증 충당 부채가 늘어났다. 이것도 추정치가 바뀌는 것이고.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가 같은 원가 중에서 앞에 거 쓸래 뒤에 거 쓸래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 바뀐 거니까. 이건 추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무슨 추정치가 바뀌는 거야. 방법 바뀌는 거지. 즉 메소드를 선택하는 거야. 메소드. 4번 5번에 있다 할 것이고. 자, 이거 원칙을 잘 알면 돼. 기업회계 기준 회계 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의 회계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책 변경도 회계 정책은 바로 추정이 아니니까 회계 정책 변경은 뭐한다? 소급 적용하고 원칙. 그 다음에 오류 수정도 뭐다? 소급 처리해야지. 소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해야지. 이런 것. 문제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직방으로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자, 2001년 1월 1일 건물을 100만원, 내용용수 8년,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을 감가상각하고 있다가 2004년 1월 1일에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세리 고치겠다. 다시 한번 무슨 합계법으로? 연수합계법으로. 그러면 잔존가치가 4만원으로 재추정됐다면 잔존가치가 바뀌었네. 2024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2024년 감가상각. 그럼 이제 변경 연도에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해봐야지.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오고 있었다 이 말. 정액법으로. 그럼 정액법을 할 때는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100만원 계산해 놓고요. 마이너스 20만원 하게 되면 금액이 감가상각을 대상 금액이 얼마요? 80만원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그 다음 21년도 말에 한 번 했을 것이고 감가를. 그럼 물론 내용 연수가 여기에 나온 거 8년이니까 8년. 그럼 1년에 8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것이고 몇 년도까지 해왔을까? 1년에 8만 원씩. 그럼 8만 원씩 감가상각했다면 바로 80만 원을 가지고 바로 뭐냐? 정액법으로 해왔으니까 나누기 8하면 8만 원 아니라 얼마야? 10만 원. 잘못 나눴네. 8만 원 나누기 8하니까 10만 원 나와.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왔다. 그럼 몇 년간 해왔느냐? 3년. 그럼 감가상각은 얼마가? 30만 원이 누계가 됐겠지. 그럼 이제 30만 원 누계를 감가상각 된 것은 이제 해치우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전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의 감가상각 빼니까 금액이 얼마 남는다? 70만 원. 70만 원이 이제 한마디로 바로 남아있는 금액. 그리고 이제 연수합계법으로 여기서 70만 원 갖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존가치를 빼줘야 되니까 잔존가치는 4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4만 원 빼주면 금액이
6만 원이 나오네. 66만 원 이제 내용 연수학기법이니까 이제 몇 년 남은 거 보세요. 연수학기법을 한다면 몇 년 지났으니까 총 몇 년에서 8년 중에서 몇 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연수는 몇 년? 아니 전체 8년 중에서 3년은 정액법에 왔으니까 이제 남은 잔존 연수는 몇 년? 5년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뭐요? 연수학기법을 적용하면 되겠지. 그럼 5년의 연수학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하면 1, 2, 3, 4, 5 하게 되면 총 얼마가 나와요? 적수가 15. 15 중에 올해가 연수합의 첫 해니까 15분의 5 하면 얼마에 대해서? 바로 66만 원에 대해서 15분의 5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단기 연수합계 감가상각은 얼마 나온다? 1년치가 22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싹 잘라 묻어버리고 남은 것 가지고 새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전진적인 혜택이에요. 전진. 연수합계는 내용 연수 1, 2, 3, 4 숫자를 더해서 첫 해가 5, 그 다음은 4, 3, 2, 1 이렇게 나가는 게 연수합계법이었잖아요. 과거 공부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어떤 것일까? 이것도 정액법으로 했다가 되게 변경하겠대. 뭘로 할 것인가? 보자고. 취득원가 2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만 원, 정액법을 적용하였다. 3년 초에 2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수 4년으로 연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3만 원 변경되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추정적 변경에 속하는 거니까 앞으로 전진 잘하시면 돼요. 23년도 감가상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미 감가상각 된 것은 해놓고 그럼 이미 감가상각은 뭐냐? 21년도에서 23년 초에 했으니까 1년도, 2년도, 2년분은 감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지. 그 1년치는 얼만데?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만 원 빼니까 18만 원이 처음에 애시당초 5년 감가상각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계산 좀 해줘요. 18만 원 곱하기 나누기 5 하면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3만 6천 원. 그러면 3만 6천 원을 몇 번 했다? 2번 한 다음에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몇 번이 끝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1년도에 사서 1년 한 번, 2년 한 번 감가했고 2003년도에 바꾼 거니까 2년은 이미 해먹은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그건 정액법이잖아요. 그러면 18만 원 나누기 5하면 1년에 3만 6천 원. 그럼 곱하기 2년분을 감가했으니까 2 곱해주면 7만 2천 원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20만 원 있다가 감가된 거 7만 2천 원 빼버리고 새로운 장부가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액법이니까 또 잔존가치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잔존가치 뺀 금액에 남은 금액. 남은 금액. 그럼 떼줘봐요. 20만 원, 7만 2천 원, 3만 원 빼주면 얼마 남아요? 3만. 9만? 9만 8천 원 맞아요? 9만 8천 원 앞으로 몇 번 감가를 해야 돼요?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내용 연수가. 앞으로 몇 년 더한다? 4. 그러면 나누기 4 하면 금액이 나오겠지. 24,500원. 이렇게. 할 건 다 해놓고 해설 과정에서 풀인 이 5분의 뭐냐. 처음에는 5년 기준으로 2년분 감가상각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6번의 정답은 24,500원 2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재고조사법을 사용한 기업이 단기 중에 상품 외상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매입 또는 재고자산 쓰고 외상 매입금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말 재고에서는 어떻게 상품이 이제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있으니까 그냥 포함이 된 거지.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그 내용을 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이미 재고조사표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산은 바로 변함이 있다 없다? 재고조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재고조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함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지. 재고조사에 포함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부채의 외상 매입금을 기록을 안 했으니 부채가 과소하는 영향이 나타나고 과소. 그 대신에 바로 재고자산은 포함했지만은 그만큼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매출 원가 쪽에서 포함돼서 매입으로 들어갈 것이 누락이 돼버리고 매출 원가 쪽에서 재고자산이 바로 2만 원이 포함돼서 뺐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고 매입이 누락이 돼서 그럼 비용이 그만큼 매출 원가가 줄어버렸으니까 원래는 처음에 매입 적고 외상 매입금 적고 그 다음에 매입에서 빼서 재고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은 제대로 했는데 매입이 줄어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비용 과소로 순이익이 과대 나타나고 즉 순이익이 많아지면 자본이 과대되고 부채 적을 것을 안 적었으니 영향은 없고 이제 과소됐고 자산은 실사법을 적용했으니까 재산에 포함시켜놨으니까 자산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산 자체 가격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그래. 자, 9번. 이것도 약간 중요한 거,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올해 잘못해도 내년에 매 맞으면 되고, 올해 미리 맞았으면 내년에 안 맞으면 되는 거지. 자동 조정하는 거예요. 성급비용 이것도 과대 계상해도 내년 과소가 되니까 딱 떨어지고, 이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표시했다면 이건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물건 처분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십수년이 가더라도. 얘는 자동 조정 아니에요. 그다음 매입이 과대 표시됐다. 매입 이것은 바로 뭐냐? 매입액의 과대 표시. 그 상품을 과대 표시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올해 내년 이렇게 자동 조정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이 뭐가 됐다? 과소든 과대든 다 자동 되고 그 다음 미지급 비용도 역시 과소했던 과대됐던 자동으로 내년에 가면 맞춰지는 것이. 그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 조정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타 재무 보고에 대해서 기타 사항 여러 가지 기타적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야 될 것이 이제 세무 회계를 배우고 뭐 부가가치세, 법인세 계산하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에 가서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이런 성격들로 재무 분석에 몇 분비가 나오냐, 몇 프로 나오느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험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한 문제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기타 재무 보고 이제 기타 재무가 끝나면 이제 뭐 남았어요? 원가 파트 남았죠. 원가 파트. 원가 계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이제 원가 계산은 그냥 얼마가 들어가냐 원가를 잡아서 얼마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조금 쉬워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쉬워하지 우리는 뭐를 해도 복잡하다 그럴 수 있어. 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